255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256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30조 1항이 있고 30조 2항이 있는데 이게 언제 적용되는지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갑이 집주인이에요. 병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을은 개공. 이쪽으로 중개 의뢰를 받은 거예요. 야, 나 월세방 좀 구해주라. 그렇게 할게. 중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중개 의뢰 받고 승낙을 한 거예요. 중개 계약. 이쪽으로는 없었어. 의뢰가. 뭐 한 거냐면 대리인 사칭. 사기치는 거야. 부동산 사기. 싹 다 위조해서 보여줘요. 믿어.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대리인 사칭에서. 당연히 이런 계약은 무효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사기니까 내가 보증금 내가 갖다 줄게 라고 말하고선 병한테 1억 원을 수령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대로 튄 거죠.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누가 손해봐요? 임차인. 부동산 사기에서는 매수인, 임차인이 손해봐. 매도인, 임대인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신력이 없어. 등기부가 위조가 되고 있고 산 사람만 그냥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은 갑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효니까. 그리고 또 병이 갑에게 1억 원 내놔. 이것도 안 돼. 갑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요. 얘를 잡아서 돈 달라고 해야 돼. 얘가 돈 들고 튄 장본인이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얘는 튀었잖아. 그러면 손해를 보죠. 1억 원을 바로 그냥 떼인 거야. 1억 원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떼었어. 그러면 개공이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도 배상을 못 해줘요. 돈이 없거나 아니면 튀어서. 요럴 때를 대비해서 뭐 하면 되냐면 보험을 들면 되죠. 우리가 자동차도 보험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 들래.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임차인이 뭐 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개공은 잡기 힘들고 보험금 청구하자. 근데 이 보험금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0조 1항이에요. 이게 보험금 청구 요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아니면 이걸 배울 이유가 없어. 중개 의뢰인, 병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요건 4가지. 첫 번째,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고의나 아니면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4글자로 귀책사유 이렇게 불러요. 일부러 하는 거, 실수로 하는 거.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는 우리가 따로 배우지를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안 배운다고. 우린 재산상 손해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이게 성립해서 보험금 청구가 돼요. 4가지가 모두 충족하면.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보험금 청구는 안 돼.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쉬운 거부터. 여기 쉽네. 1억 원 손해 발생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고의가 있네요. 사기, 횡령의 고의가 있잖아요. 일부러 한 거고. 그리고 들고 튀어서 손해 발생도 맞잖아요. 갖다 줬으면 괜찮은데 들고 튀었잖아. 이게 문제. 중개 행위인지가. 왜?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들고 튄 게 저런 게 중개 행위인가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돈 들고 튄 것도 중개 행위가 맞다. 그럼 이게 성립해서 보험금 청구가 돼요. 돈 들고 튄 건 중개 행위가 아니야.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보험금 청구를 못 해요. 중개 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달려 있다고요. 중개 행위 어떻게 판단하냐면 객관적 판단해요. 우리는 항상 겉모습 가지고
객관적 판단에. 객관적 판단. 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얘 생각을 고려하면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왜? 얘는 처음부터 튈 생각이니까. 중개의 지읒자도 안 보여. 얘는 튈 생각이니까. 근데 그건 무시하고 겉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보여? 갖다 줄 것처럼 보여. 객관적 판단이면 겉모습만 보는 거야.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겉모습에서 낌새가 조금이라도 수상해요? 돈 맡겨? 안 맡기죠. 돈을 맡겼다는 건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객관적 판단하니까 중개 행위예요.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인다. 갖다 줘도 중개행위고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 겉모습은 똑같아 보인대요.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판례는 이 중개행위를 넓게 본다고 했잖아. 넓게 봐서 개공이 손에 입혔대요. 그럼 무조건 중개행위래. 개공이 손에 입혔다. 중개행위. 넓게 봐서. 지금 돈 들고 튀어서 손에 입혔잖아요. 중개행위. 넓게 보니까. 뭐 보증금 들고 튀었다. 중도금, 잔금 들고 튀었다. 다 그냥 손에 입힌 거야. 중개행위. 개공이 손에 입으면 중개행위. 넓게 봐서. 왜 판례가 이 중개행위를 넓게 볼까요? 이유는 있는데. 판례는 중개행위를 넓게 본다고요. 손에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라고. 왜? 이걸 넓게 봐야 중개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잖아. 만약에 중개행위를 좁게 보면은 중개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를 못해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보험금 청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판례가 중개행위를 넓게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청구가 된다. 했더니만 보험회사가 또 우겼던 거죠. 뭐라고?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해야 된대요. 양쪽으로. 지금처럼 한쪽만, 일방만 중개계약 체결했으면 이쪽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건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보험회사가. 근데 그것도 틀렸어. 왜? 넓게 보라니까. 쌍방 의뢰가 있든 일방 의뢰가 있든 중개행위가 된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한쪽만 의뢰를 받고 행위를 해요. 공동중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개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의뢰가 있어도 당연히 중개행위고 일방,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결론은 보험금을 줘라. 그런 거고. 여기 30조 1항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다. 자, 이제 30조 2항은요. 골 때려요. 더 골 때려. 얘가 을이 어떻게 했냐면 얘도 개공이에요. 둘이 친구인데 정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여기서 돈 들고 튄 거예요. 아까는 자기 사무소였어. 아까는 자기 사무소고 지금은 다른 사람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돈 구경도 못 했는데 얘한테 이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이 문제예요. 그게 30조 2항. 역시 요건을 검토하면 돼요. 검토해 볼게. 제가 30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죠. 30조 2항. 첫 번째,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래요. 사무소를 빌려줄 것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무과실책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무소 빌려주면은 무조건 책임지래요. 무과실책임은 고의나 과실 그런 거 검토할 필요도 없이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져. 사무소 빌려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우리는 정신적인 손해는 따로 안 배우고 재산상 손해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정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은 구경도 못했지만 책임지는 거야. 쉬운 거. 이게 쉽네. 무과실책임. 사무소 빌려줬잖아요. 무조건 책임져. 재산상 손해. 1억 발생했네.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서 1억 손해 발생했잖아. 사무소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자기 중개사무소가 맞잖아. 그리고 을은 타인도 맞잖아요. 을이 한 행동, 자기 정사무소에서 을이 돈 들고 튄 거 중개행위가 되죠.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개공이 손해입힌 거니까 중개행위. 남이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개공이 손해입힌 거니까 중개행위. 개공이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넓게 보니까. 그래서 중개행위가 돼요. 네 가지가 다 충족. 정은 책임져야 돼. 그래서 1억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문제는 얘도 개공이니까 보험 들었네요. 이 보험회사 책임져라. 자, 그래서 결론은 30조 2항 요 놈도 보험금 청구 요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것도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이 보험을 따로 들고 보험을 2번 들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X. 보험을 한 번 들면은 1항, 2항 이거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지 따로따로 보험을 2번 들고 이런 건 아니다. 자, 보험금 청구가 3가지 경우에 가능해요. 30조 1항 내가 중개행위를 한 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준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 고용인 잘못으로 손해 입은 것도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그 3가지가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그럼 보험을 3번 든다. X. 한 번 들면 그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3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30조 1항, 30조 2항,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 3가지. 그리고 이제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개공한테 야, 너 돈 내놔. 1억 내놔. 전액 다 가능해요. 얘는 잡히면 일단 용서가 안 돼. 얘는 돈 들고 튀었으니까. 개공은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을이 지금 돈 들고 튀었잖아요. 전액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전액 다. 그리고 보험 들었죠? 보험은 보증보험.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하는 거고, 공제 협회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가입해요. 가입하는 장소만 다른 거야.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 종류만 다르고 보험이에요. 그리고 공탁, 자기 돈을 맡겨놓는 거고. 자기 돈을. 이거는 보험료 내기 싫으니까 목돈으로 딱 맡겨놔요. 셋 중 한 가지를 하는데 보통 이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 개인이면 1억. 그래서 보통 유리창에 보면 1억 스티커가 붙어 있어. 개인들은 1억 공제 가입해요. 셋 중 한 가지 하면 되는데,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요. 보증보험 공제 보험금이에요. 공탁은 어차피 얘가 자기 돈 맡겨놓은 거니까 얘한테 돈 청구하는 건 똑같고, 보증보험 공제 이게 보험이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한대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1억까지만. 만약에 얘가 2억 들고 튀었대. 2억. 보험은 1억 들고. 그러면 보험회사는 1억까지만. 얘는 2억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전액. 초과손해도 책임을 진다. 전액 책임이다. 보험회사만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요. 1억 보험 들었으니까 개공 책임이 1억으로 축소가 된다. X. 그건 아니다. 개공은 전액. 보험회사가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왜냐면 깜짝 놀라니까. 보험금 줬대요. 탈락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줬어. 보험회사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보증보험, 공제, 보험이에요. 이 보험회사가 개공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야.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 내가 대신 갚은 거야.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잖아요. 보험회사가 개공한테 뭐 한다? 구상권 행사를 한다. 자, 이 보험을 누가 들었어요? 개공, 내가 들었어. 보험료 누가 냈어요? 개공, 내가 냈어. 보험도 내가 들었고 보험료도 내가 냈는데 나한테 뭐 한다? 구상권 행사를 한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이 개공,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 보증보험 공제는 완전히 보험인데 누굴 위한 거다?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야, 내가. 이 보험 들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을 왜 들었을까요? 의무니까요. 들라고 하니까 든 거야. 강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구상권 행사를 당해요. 내가 보험료 냈어도. 누굴 위한 거?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보험금이 나가면 이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 가입하는 거니까 15일 이내 다시 가입을 하고 재가입을 하란 얘기예요. 공탁은 가입하는 게 아니죠. 15일은 공탁인데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으래요. 부족액 보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워넣으란 얘기예요. 1억 밑으로 떨어진 금액을. 그게 부족액 보전이에요. 무진장 나왔지. 10일 X, 30일 X, 15일.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지금 몇 년 연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숫자가 되게 뜬금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15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15일. 외우기는 쉬워요. 보증보험 공제는 15일 이내에 어떻게 다시 가입을 해요. 다시 가입. 공탁은 15일 이내 부족액을 보존하는 거야. 그럼 며칠일까? 15일 이렇게 해야지. 15일. 다시 가입. 부족액 보존. 며칠? 15일. 그래서 11X, 30X, 15일.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책을 보시면 25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맨 위에 과실 책임은 30조 1항이죠. 본인이 중개행위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30조 1항. 양가로 2번 무과실 책임은 동그라미 1번은 고용인 잘못도 무과실 책임이고 동그라미 1번에서 고용인 잘못도 무과실 책임이고 사무소 빌려주는 것도 무과실 책임이고. 근데 지금 뭐 고용인은 지금 안 배우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 양가로 1번은 30조 1항, 양가로 2번은 30조 2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을 했는지, 사무소를 빌려준 건지, 내가 행동을 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이고. 근데 공통점은 둘 다 뭐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까지도 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맨 밑에 25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개공의 배상 범위를 보세요. 맨 밑에 개공의 배상 범위. 옆에 25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전손해. 개공은 전액 책임지를. 전액. 보험을 1억 들었어도 전액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양가로 2번 보증기간 보험회사가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고. 누구를 물어보나 잘 보자. 개공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인지. 개공은 전액 책임,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넘겨보면 258페이지에서 뭐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30조 1항, 2항을 그냥 짬뽕해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보이면 그거는 30조 1항, 무과실 책임 나오면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건. 그러니까 259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은 30조 1항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260페이지의 양가로 3번은요 30조 2항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책에 짬뽕돼 있지만 시험 문제는 구분해서 나와요. 30조 1항 따로 나오고 30조 2항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요. 구분해서. 우리 책은 짬뽕돼 있지만 법조문도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261페이지에서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청구 기간이에요. 제가 아까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기간은 3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개공한테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질문, 공탁은 몇 년 내에 가서 달라고 그래야 돼? 3년이에요. 개공이 자기 돈을 맡긴 거잖아. 개공한테 3년 내에 가서 손해배상 돈 달라고 할 거면 공탁도 똑같다. 공탁도 3년 내에 가라. 보증보험 공제도 똑같아요. 즉
손해를 당한 중개 의뢰인이 돈 내놔. 청구기간은 3년. 개공한테도 3년, 공탁도 3년, 보증보험 공제도 3년, 전부 다 3년. 26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보증보험 공제도 청구기간은 3년. 26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도 공탁도 3년. 무조건 다 3년이에요. 중개 의뢰인이 돈 내놔. 청구기간은 뭐다? 3년이다. 3년. 3년 지나서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줘도 된다고. 3년이고. 공탁도 3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그런 말이 우리 책에 있죠. 판례 밑에 양가로 2번 공탁 세 번째 줄 개공이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이런 게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소멸성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과 똑같아.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냈어요. 1년 동안 사고 안 났네? 보험료 돌려받아요? 아니잖아. 끝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보증보험 공제도 보험료 내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야 그냥. 그래서 그만두면 찾아와야 돼요. 3년간 못 찾아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다. 폐업, 사망 시에도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 의뢰인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홀랑 찾아가면 돈이 없잖아. 그래서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나중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 요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보험 관련 내용만. 보험 관련 내용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험 관련 내용을.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험 관련 내용이에요. 파란색 1번은 보험을 언제 드는가? 우리 중개업 등록할 때 보험을 언제 들었을까? 1번 미리 든다. 2번 나중에 든다. 2번 나중에 든다.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분사무소는 미리 들었어도 분사무소는.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보험을 들어요. 보험 들었다고 신고하는 게 보증 설정 신고. 근데 생략할 수 있다. 보증 설정 신고는. 보험을 들었다고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반드시 하는 신고는 아니다. 26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는 언제 들라고요? 미리.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분사무소는 미리. 방법. 파란색 2번 방법.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하나. 보증보험 공제는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다. 보험인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도 당하는 거고 공탁은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고 그래서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또 나오죠. 폐업, 사망 시에는 3년간 회수 불가. 찾아와야 되는데 내 돈을 맡긴 거니까 3년간은 못 찾아온다.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그렇게 되고 넘겨보면 264페이지에서 금액은 달라요.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근데 양가로 3번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지역농협만. 법인은 다 2억, 분사무소 1억씩. 양가로 3번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개인들은 1억. 개인들은 1억. 다른 법인들은 다 2억이란 말이야. 다른 법인들은.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그럼 질문. 지역농협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지역농협도. 그럼 분사무소 1억이에요? 지역농협이 1,000만 원인데 분사무소가 1억이야? 아니죠. 그럼 500만 원인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하한선이야. 주된 사무소가 2억일 때가 분사무소가 1억.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주된 사무소가 1,000만 원이면 분사무소도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4번 변경은 옆에 변경이랑 재설정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양가로 1번은 변경이고 양가로 2번은 재설정인데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적어놔있대요. 뭐라고 적어놓으면 묶기가 힘들어. 그럼 옆에 다 적어놔야겠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적어놓으면 만료 후 즉시 X. 만료 즉시가 아니에요. 변경도요. 만료 즉시 X. 재설정도 만료 즉시 X. 만료 즉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설정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통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1년 단위도 드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고 즉시에 이렇게 갱신을 할 건지, 재설정이 갱신이니까, 아니면 만료일까지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료 즉시다 그러면 아무리 즉시라도 뭐가 있다? 무보험 상태가 있다. 만약에 요때 사고 발생하면요? 보험금 못 줘. 그럼 중개의뢰인에게 이건 안 좋잖아. 만료일까지 해야지. 우리 자동차 보험은 언제까지 갱신하는데? 만료일까지. 똑같아요. 만료일까지 해야 돼. 자동차 보험 만료일 하루 지나서 하면은 그 과태료 날라와. 저 한번 낸 적 있어. 그러니까 그 진짜 저 3만 원인가 내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만료일까지 해야지. 이거 한번 내보면 알아요. 만료일까지. 보험 갱신은 만료일까지. 이게 그거 주의해야 된다. 만료 즉시는 X. 아무리 즉시라도 텀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변경도 바꾸면 신고하고 재설정도 갱신하면 신고하는데 이 모든 신고는 생략이 가능해요. 보험을 들었다고 신고하는 거, 바꿨다고 신고하는 거, 갱신했다고 신고하는 보증 설정 신고, 변경 신고, 재설정 신고는 생략 가능한 신고다. 반드시 하는 신고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다 알려주거든요. 보험 들었다고 바꿨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도 다 생략 가능한 신고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에 파란색 5번은 265페이지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건데 넘겨보시면 아까 했던 거죠. 266페이지 양가로 3번 별표를 칠해놓고 보전 이거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하면 15일 동그라미 별표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전하고 15일 다 시 가입 부족액 보전 뭐 키워드 다 시 부족액 보전 보 15일 10일 X 30일 X 15일 그렇게 되고, 그리고 6번은요 파란색 6번은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정확히 알고 찾아갔어. 보험회사를.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하나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설명을 해준 거죠. 개공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고 나면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너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개공이. 그걸 언제 설명했냐면 6번 첫 번째 줄 중개가 완성됐을 때, 계약서 쓸 때 같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말로 설명하고 보험 든 거 복사해서 같이 준 거예요. 관계증서를. 중개 완성됐을 때. 6번 첫 번째 줄이 중개가 완성된 때, 그 위에다가 중개 사고 발생 시 X.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요 보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튀는 거야. 잡히면 죽거든. 튀어야지.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중개가 완성돼서 분위기 좋을 때, 계약서 쓰고 악수하고 있을 때, 야 너 언제까지 어디 가서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고 설명해라. 관계증서 복사해서 주고. 6번 구상권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거, 보증보험 공제가 보험이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그래서 구상권 행사가 된다. 구상권 개념만 좀 아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268페이지에서 제재를 보시면요, 양가로 1번 행정처분은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예요. 또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보험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아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험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과태료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를 적어주세요. 요거를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적는 것처럼 이게 잘 나오는데 중개가 완성됐대요. 중개가 완성되면 교부 줘야 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중개 완성 시 쌍방 교부하는 건 세 가지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쌍방 교부를 해요. 확인설명서 쌍방 교부를 해야 돼. 얘도. 그 다음 보증, 관계증서 사본, 보험 등거, 복사해서 쌍방 교부를 해요. 세 가지. 뭐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가 아니에요. 제시 보여주는 거지. 줘야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뭔데?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맞죠? 서니까 정지. 만약에 얘도 업무정지면 제가 이거 쓰지도 않았어요.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얘만 특이하게. 중개가 완성되면 세 가지를 교부하는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사본. 그 중에서 관계증서만 과태료. 다른 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관계증서는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 관계증서는 과태료. 이것들. 옆에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문제 틀린 거니까 어렵지 않아 보이네요. 1번 공탁만 뭐가 있다?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자기 돈을 맡긴 건데 폐업, 사망 시에 못 찾아간다. 3년간은. 2번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거.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 그런 거 필요 없죠. 이건 사무소 빌려주는 거니까 맞고. 본인이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이 보여야 돼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내가 행동한 게 아니라 사무소 빌려준 거니까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그런 말이 안 보이는 거. 맞아요. 3번은 공제는 뭐다? 보증보험과 성격이 똑같다. 공제, 보증보험은 성격이 똑같대요. 무슨 보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 맞고. 4번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맞아요. 다른 법인들은 다 2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렇게. 다른 법인들은 2억, 분사무소 1억, 개인들도 1억이에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맞고. 5번은 확인설명 의무 위반 손해 입혔는데 무상이래요. 내가 중개보수를 안 받았어. 책임이 없나? 책임이 있어요. 무상이어도 돈 물어줘야 돼. 내가 손해 입혔잖아. 중개보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상이어도 설명은 성실히 잘 해야 되고 확인설명 의무 그리고 손해 입히면 돈 물어줘야 돼요. 얘도 판례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무상이어도. 그럼 무상이면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무상이면 무상이 중개. 무상이 중개가 되는 거예요. 무상이 중개도 의무, 책임은 그대로 적용돼요. 무상이어도. 2번 문제를 볼게요. 옳은 거. 1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맞나요? 언제 한다고요?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록 신청할 때가 아니었죠. 보험 드는 시기 중요하다. 등록 신청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보험 안 드나? 들잖아요. 1,000만 원 이상. 틀렸고. 3번 공제 기간 만료가 됐어요. 만료 15일 이내에 다시 재설정이에요? 아니죠. 만료일까지. 가입하는 게 15일이지. 가입하는 게. 재설정은
갱신이잖아요. 그럼 만료일까지. 보험금 나가서 다시 들 때가 15일이었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갱신, 재설정이니까 만료일까지. 4번은 보험을 안 들고 일했으니까 임등치. 답은 4번 맞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보험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 관계증서는 과태료, 과과.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어요. 보증보험 공제는 15일 이내 다시 가입이죠. 30일이 아니라.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며칠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15일. 공탁은 15일 이내 부족액 보전. 다시 가입하고 부족액 보전하고 15일. 답은 그래서 4번이 맞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이 보험 관련 내용만 잘 보시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은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손해배상에서. 그러면 또 이제 기출문제랑 보험 관련 내용만 잘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설날이어서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270페이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부터 들어가면 되는데요. 설날 때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되게 정신없거든요. 시험 임박해서. 설날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